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의 인공수정 1차 결과가 비임신으로 종결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인공수정 2차 해볼래? 아니면 시험관으로 바로 갈래? 네, 저 바로 시험관으로 갔습니다. 모든 시술에는 누적 확률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1차보다 2차가 더 확률이 높은 게 바로 누적 확률인데요. 인공수정 2차가 확률이 더 높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험관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띠궁합을 믿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저의 띠를 고려해서 나의 자녀는 이런 띠면 좋겠다라고 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 계획에 맞춰서 병원에 방문을 했고 또 그 기간 안에 임신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6개월에 이미 자연 임신으로 이제 좀 반이 날아갔는데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 조금 시간 낭비를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시험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이게 큰 단점이지만 저는 또 시험관을 선택하게 된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바로 병원에 방문하는 빈도수가 높다라는 점인데요. 회사를 다니시거나 또 병원이 좀 집과 머신 분들은 이게 절대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지만 저는 인공수정을 한번 거치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암흑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병원에 좀 자주 방문을 하면서 제 상태를 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또 선생님과 얘기도 나누고 또 날짜도 조율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 좀 심적으로 더 안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관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네, 시험관의 시작은 바로 배주사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제 시험관이 결정되고 나면 바로 배주사가 처방이 되고 저는 이제 10일 동안 자가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저 사실은 처음부터 어떻게 맞아야 될지 너무 걱정도 많이 되고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맞았던 이 기록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짧게나마 준비했습니다. 네, 1일차에서 4일차까지는 동일하게 고나레프라는 주사가 처방되었기 때문에 4일차부터 기록이 시작되고요. 용량은 225로 맞추면 됩니다. 이게 펜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용량 맞추기 되게 쉽고요. 이 주사 바늘이 아프지 않는 착한 주사로 굉장히 유명한 주사예요. 이 과배란 주사 중에 하나인데 정말 아프지 않아서 금방 맞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예요. 네, 일상생활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산책도 하고 남편이랑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쫑알쫑알 막 얘기하다 보면 운동 시간 진짜 금방 가요. 운동 끝나고 우리 가족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모두 일상을 잘 보냈습니다. 네, 5일차고요. 이제 고나레프 주사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주사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는 날입니다. 주사약이 되게 여러 종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사약을 처방받을지 모르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아침부터 서둘러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시간 이르다 보니까 대기실이 굉장히 고요했어요. 평소에 앉을 자리도 없이 굉장히 빽빽하거든요. 주사 아픈 거 나오지 마라. 되게 발 동동 굴리면서 긴장했는데 다행히 저는 아픈 주사는 없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 한 대 맞고 이제 새로운 주사를 처방받았습니다. 네, 6일차 때는 다른 종류의 가베란 주사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래서 가베란 주사 중에 두 가지의 종류의 약을 혼합해서 하나의 약으로 조제해서 맞았고요. 이 주사도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네, 7일차 때부터는 주사가 두 대인데요. 한쪽에는 6일차랑 동일하게 혼합된 과배란 약을 이제 맞아주고요. 다른 한쪽에는 배란 억제제인 가니레버를 함께 주사합니다. 과배란 주사랑 배란 억제제 주사를 동시에 맞다니 몸이 굉장히 혼란스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8일차도 동일하게 과배란 주사 그리고 배란 억제제 주사를 맞게 되고요. 주사가 이렇게 두 대일 때는 배꼽 기준으로 5cm 띄우고 왼쪽 오른쪽 나눠서 맞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 때는 진짜 배에 지방이 많을 때여가지고 안 아팠어요. 이렇게 쓰고 난 주사는 잘 모아주시면 이 주사기는 병원에 가서 폐기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채취 전 마지막 방문, 9일차 방문이고요.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피 검사도 하고 심전도 검사도 받았어요. 이 결과로 신선 이식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 시술 받고 나서 이제 종이를 받게 되는데요. 주사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알람 설정 필수라고 보이시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대망의 마지막 주사 날이에요. 채취 이틀 전이고요. 시간에 맞춰서 주사 3번을 맞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병원에서 다 정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사 간이레버는 8시 반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주사는 저녁 8시에 맞게 되는 데카라는 주사였고요. 이 주사는 2대를 동시에 맞는 거여서 왼쪽, 오른쪽 나눠서 맞았는데 이게 좀 제가 맞았던 주사 중에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오비드렐이라는 주사를 끝으로 저는 이제 이 주사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날 하루의 마무리는 저희 강아지랑 남편이랑 산책하면서 이제 마무리했어요. 저희 강아지 너무 신난 엉덩이 보면서 네, 행복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난자 채취를 위해서 맞게 되는 자가 주사 영상이었어요. 처음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또 큰 틀로 이해하면 아,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는구나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좀 짧은 영상이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난자 채취를 하기 위해서 맞게 되는 주사가 총 3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과배란 주사입니다. 난포라는 물주머니를 키우는 주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배란을 과배란 시키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에서는 뭐 고나레프, 그리고 데카, 그리고 또 이제 혼합해서 썼던 그 약물까지 이렇게 제 몸에 맞는 약을 병원에서 처방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배란 억제제인데요. 이거는 과배란된 저의 난포가 조기 배란됨을 막기 위한 주사예요. 이 말이 결국은 이제 원하는 시기에 배란이 돼야지 채취가 가능한데 이게 과배란이 되다가 혹시나 그 전에 배란이 될까봐 미리 맞는 주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병원에 계속 방문해서 실시간으로 제 몸을 잘 체크하다 보면 이 약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시기에 적시적소에 쓰이는 약이니까 병원 방문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네, 3번째 주사. 오늘 이 주사가 제가 영상을 찍는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요. 바로 난포 성숙을 위해서 맞는 채취 36시간 전에 맞는 그 주사들이에요. 제 영상에서는 채취 이틀 전으로 표현됐던 그 주사들인데요. 이 주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병원에서 막 별표 쳐주시고 앞에서 알람 좀 맞춰주세요 할 정도로 굉장히 신경 쓰는 주사입니다. 이 주사를 만약에 맞지 않거나 잘못 맞게 되면 아예 채취 자체가 불가능한 주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사는 반드시 채취 이틀 전에 맞는 주사고요. 채취 전날에는 유일하게 주사가 없는 날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혼동하셔서 채취 전날 맞으시는 분도 간혹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취까지 다 됐는데 막상 보니까 채취할 게 없어서 이제 막 깨우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발 제 앞에서 꼭 알람 좀 맞춰주세요 하셔가지고 진짜 앞에서 막 맞추고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밑에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만약에 맞으시는 시기를 놓쳤을 때는 절대로 임의로 맞으시지 마시고 병원에 전화를 달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만약 이게 운영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응급실로 연락을 달라 이렇게까지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만 봐도 꼭 지켜야 되는 주사인 것 같죠?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2번, 3번 꼭 생각하셔서 영상도 찾아보시고 또 이렇게 병원에서 주시는 자료 잘 보신 다음에 알람 필수로 설정하시고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자가주사를 맞다 보니까 저만의 주사 놓는 꿀팁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간호학과도 아니고 제 스스로 이제 자가주사 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리조리 해보면서 이제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주사의 바늘이 직각으로 꼽혀야 된다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놓다 보면 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주사의 바늘이 이렇게 휘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딱 직각으로 꽂히게 이렇게 맞아야 아프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뱃살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영상에 보시면 그때 뱃살이 좀 많을 때긴 하지만 제가 절대로 이렇게 서거나 누워서 맞은 적이 없어요. 무조건 앉아서 맞았거든요. 그래야 뱃살이 좀 잘 잡히니까요. 그래서 뱃살을 있는 대로 잡아서 주사를 해야지 덜 아프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사약을 천천히 주입해라입니다. 뱃살을 많이 잡고 바늘을 딱 일자로 꽂은 다음에 쭉 넣으면 너무너무 아프겠죠. 왜냐면 저희가 병원에서 받아온 약들이 다 냉장 보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들이 차가운 상태로 몸에 주입이 되는데 이건 아프지 않는 주사도 아프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딱 수칙을 지킨 다음에 쭉 이렇게 천천히 꾹 주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시험관을 선택하게 된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들과 그리고 제가 주사를 맞으면서 느꼈던 이런 노하우들도 같이 알려드렸는데요. 주사 맞는 과정이 사실은 정말 힘든 과정이긴 해요. 병원도 좀 자주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 모든 과정이 저희가 아기를 기다리면서 가지는 과정이잖아요. 주사 맞으면서 현타 온다 이런 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 하시면서 내 남포 많이 자라라, 무럭무럭 커라 이런 생각하면서 주사 놓으시고 그리고 채취하는 그 날까지 마음에 이제 긍정적인 생각, 얼른 만나자 이런 생각하면서 맞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처럼 아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정보가 궁금하신 모든 분들은 제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 보신 모든 분들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